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쇼타시의 마지막 출장 언론 시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감독님과 배우님께서 기자님들 뵙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애정 어린 많은 질문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후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 쇼타시의 마지막 출장 기다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쇼타시의 마지막 출장이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였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쇼타시의 마지막 출장 연출하고 각본을 맡은 이주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사회, 언론배우 시사회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우선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솔직히 이렇게 좀 떨리는 심정입니다. 이제 저 관객들의 반응도 이제 막 너무나 궁금하고 또 이게 기자분들 또 관련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며 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찬희 배우님. 안녕하세요. 이번 이 영화에서 쇼타 역을 맡은 오타니 료헤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쇼타시의 마지막 출장에서 대성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영화의 시작은 한 5년 한 5년 전에 이제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제가 이제 해왔던 영화들이 너무 사회와 인간에 대한 관계성이나 사회적인 영화, 정치적인 영화들을 좀 해왔던 경향이 있어서 이번만큼은 뭐 카메라를 사회와 인간에 비추기보다 인간 좀 더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런 목표를 우선 설정해 놓고 이제 과연 이제 무슨 영화를 꾸려 나가야 될까 한참 고민하던 중에 예전에 도쿄에서 라면집에서 새벽에 혼자 다찌에서 라면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지친 모습의 회사원이 양복을 입은 회사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 옆에 이제 자리가 없어서 앉아서 같이 라면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그가 투벅투벅 무거운 어깨를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이미지에 남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난 물어본 적이 없고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뒷모습은 없어질 때까지 제가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 중년 남자와 나와의 관계를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좋은 설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사직서와 연애편지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니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각자의 나이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지만 할머니도 있고 애기도 있고 쇼타도 있고 대성도 있듯이 각각의 세대마다 그에 맞는 무게와 그에 맞는 그리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직서와 일과 사랑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소재를 가지고 또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한일과 일본을 오가면서 찍는 영화를 또 하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충족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딱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정말 따뜻하다, 힐링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힐링은 되지만 그 안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확실하고 그리고 충분한 교훈도 있었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또 일본에서 촬영한다면 또 어떤 모습이 보이고 어떻게 촬영할 수 있을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네, 저희 오타니 로이 배우님도 말씀 부탁드리고 또 오래간만에 한국 영화에 출연하신 건 거잖아요.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감. 예, 저도 한국에서 뭐 거의 10년 전인가 그때쯤에 영화를 투표에 출연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본에 돌아가서는 그때부터 한국 작품에 출연하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한국에서 작품을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있었는데 2년 3년 전인가요? 딱 이 좋은 시나리오가 저한테 와서 보니까 저도 힐링되고, 한국에서 너무 강하고 막 제가 출연했던 게 너무 생영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나리오 보고 감동도 했고 진짜 기뻤습니다. 근데 그 쇼타로의 역할이 실제 저하고는 너무 반대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번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감독님하고도 촬영 들어가기 전에 많이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독님이 경험을 해보신 게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고, 저랑 반대 성격의 쇼타 역을 정말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번 영화가 좀 신기한 게 항상 영화계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배우가 오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는 오지 않고, 근데 그 말을 약간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좀 놀랄 정도로 캐스팅이 수월했고, 두 분 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셔서 또 하신다고 하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일이 또 쉽지 않았을 테고 될 텐데, 너무나 다행히 역할들을 좋아해 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또 오타니 류이 배우님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안 했는데, 이거 만약에 이런 오타니 류이가 다시 이런 영화로 한국에서 소개가 된다면 굉장히 쇼타 같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뭔가 이제 그 삶이랑도 좀 오랜만에 한국에 다시 와서 영화를 찍는 어떤 이런 감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처음에 미팅을 줌으로 했어요. 네, 줌으로, 그죠? 기억하시죠? 줌으로 아침에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감기가 걸려 있지 않았나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감기 걸려. 온라인으로 한번 온라인, 인사드렸죠. 온라인으로. 네. 근데 머리가 되게 푸시시하고 좀 아파 보이는 모습으로 네. 첫인상이었는데, 그게 너무나 순수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쇼타 같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감기가 아마 걸렸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나? 아니면 아침에 씻지 않으신 건가?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다. 그리고 다행히 스케줄이 정말 딱 그 시간에 되는 스케줄이 맞았고,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그 두 분의 그 매치를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었어요. 또 이게 톤이 굵은 오타니 류에이 배우와 또 약간 섬세하면서 간결한 그 섬세하고 어떤 현악기 같은 느낌의 이제 그 대성을 해준 진영이 만난다면 이건 좀 좋은 재즈와 같겠다. 그래서 첫 장면 재즈를 좀 넣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화음들이 모여서 서로 각 다른 길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의 하모니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두 분의 이제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두 분이 또 딱 좀 운명적으로 돼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진영 배우님은 그 당시 스케줄이 대만 촬영 때문에 정말 스케줄을 내기가 힘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딱 맞는 퍼즐이 딱 맞았던 느낌이에요. 정말 이틀 차이, 하루 차이만 나도 우리는 어려웠을 수도 있을 정도로 운명적으로 이렇게 잘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서도 대만에서도 일본어 연습을 하고 한국에서도 진영 배우님 일본어 연습을 하고 오타니 류에 배우님도 그때 촬영이 한 달 며칠이 미뤄졌기 때문에 또 가능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운명적으로 가능하게 된 경우가 많아서 야 이거 하느님이 좀 하늘이 도와주는 영화구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영화를 보시면 생각보다 좀 일본어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도 많이 했었고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또 거기서 그 대성에 맞는 정도의 일본어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잘하기보다는 진짜 한국인이 낼 수 있는 그 일본어를 낼 수 있는 감정과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과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선생님께도 많이 여쭤봤던 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정을 담을 수 있을까요? 감정을 담으려면 어떤 톤이 나와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면서 선생님께서 감사하게도 막 진짜 연기도 막 해주시고 보면서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한국에서 오래 살아봤지만 한국어로 대사 치는 거는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이 정도 한국어 실력으로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게 걱정은 안 했었습니다. 그때 뭐 캐릭터 설정이 뭐 한국에서 한국어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으로 몇 번 출장 가는 그런 설정이었으니까 너무 혼자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보다 제 실력을 그대로 살려서 오히려 그냥 마음으로 발음이나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인토네이션 이런 걸 고치려고 하는 노력보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실력을 그대로 마음을 담아서 대사로 이렇게 치는 걸로 그쪽으로 의식을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네, 영화에 있어서 우선 이제 크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라는 공간의 차이와 그리고 그 쇼타의 인생이 대변해주는 어떤 메탈적인 하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질감과 어떤 그런 것 요소가 이제 하수처리장하고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간이 주는 그 힘과 그리고 하수처리장 자체가 이제 더러운 물이 정화되는 과정이 마치 이제 쇼타의 그 캐릭터를 대변시키려고 그러고자 좀 공간을 좀 살려보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찌 보면 구멍이 뚫려 있고 부식되어 있고, 그러니까 쇼타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안 되죠. 뭐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모든 물질들은 소멸해 가는데, 근데 이제 그 인간은 또 거기서 또 저항을 하며 또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고도 살죠.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인간미, 거기서 발생하는 또 갈등. 근데 그걸 표현하기에 하수처리장이 너무나 이제 좀 마음에 들었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영화를 하지 못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될 시절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불어 통역 일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마치 이제 내가 겪은 일만 영화로 만든 듯하게 생각하실까봐. 근데 이제 거기서 느꼈던 이제 오히려 거기서 정말 그 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엔지니어, 소위 말해서 이제 엔지니어를 통역을 해주려면 이제 어느 정도 나도 엔지니어의 전문 용어 같은 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어떤 마인드와 정말 물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런 거에서 감동도 또 받았고, 사실 비 오는 날 나가서 치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그때 이제 새벽인데
이제 직원들이 아프리카 사람 직원들은 출근하기 전인데 덤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엔지니어 소장님이 혼자 나갈 때 나는 솔직히 통역이랑 안 가도 되는데 둘이 가가지고 거기 막 타이어 치우고 그랬던 기억은 싫어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에 이제 한번 넣고 싶었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에서 이제 정말 먹을 거 없는 고양이들 돌봤던 그런 애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돌아올 때 분명히 내가 돌아가면은 한국으로 돌아오면 얘네는 밥 줄 사람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미련들이 영화에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쇼타라는 캐릭터 자체가 거기 공사를 할 때 고양이를 많이 챙겨줬을 그 컨셉으로 해서 이제 고양이들이 쇼타를 알아보고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 소장님하고도 오해도 생기고 왜 또 소장은 또 내쫓았대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나중에 보면 다 인간미로 풀어나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나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물이 처리되는 과정과 그리고 또 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냥 강으로 흘려보내는 장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영화적으로 제가 만든 장면인데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는 왜 이걸 수용을 못하나. 마치 쇼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쳐다보잖아요. 나는 왜 이 모든 걸 왜 내가 왜 수용을 못하고 흘려보내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런 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갈등보다 물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장면도 이제 고민하다가 하수처리장의 경험이 있어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장면들도.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인간화시킨 하수처리장을 하나의 인간화시킨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 오는 길에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 있나 해서 오늘 언론 배급 시사회 하기에 정말 우리 영화 어울리는 날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장르들의 영화도 많지만 우리 영화만의 특징인데 진영 배우님, 노예 배우님 그리고 스태프들이 즐겁게도 찍었지만 진짜 이거는 온정이 가득하다. 찍을 때 느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영화랑 현장인들이 다르고 대하는 태도도 달랐고 이 온정들은 필름에 담길 거라고 생각했고 정말 따뜻한 영화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객들한테 그게 전달됐으면 이제 하는 바람이고 많이들 그렇게 느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타니 료이 배우님. 저도 그랬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죠, 그 마음 뭔가 따뜻해지고 힐링되는 거는 그런데 뭔가 특히 쇼타가 약간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게 마지막에 우리 가족 대해서도 그렇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약간 풀리는 그런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뭔가 작은 고민이라든가 그런 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좀 그걸 작은 용기를 내서 고민들을 뭐라고 해요? 그런 작은 고민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영 배우님. 네, 뭐 아까 이제 교훈이나 이렇게 힐링적인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시각적인 효과도 너무 좋은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에노시마에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그 곳이 실제로 가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지금도 되게 화제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실제로 본 것 같이 그게 영화에서 너무 표현이 잘 됩니다. 그래서 같이 뭔가 여행을 가면서 출장 같은 여행을 가면서 대성과 함께하는 쇼터와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으로서도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은 아까 크게 말씀드린 건 아까랑 비슷하고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에 이제 처음 지금 이렇게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하나가 과제였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내지?
우선 사직서와 편지, 연애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어떤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그 봉인된, 그러니까 열리지 않았던 편지가 내 손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또 그런 재밌는 상상도 해보고, 그래서 이 고백들이 전해진다면 또 무슨 일들이 발생할까. 근데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이번 시나리오만큼은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자가 첫 번째 목표였어요.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힐링에 가까운 영화가 됐지만 첫 번째는 진짜 코미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영화를 하는 일 자체도 즐겁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예전에는 이상하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집중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또 사회적인 영화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글을 쓰면서도 즐겁고 싶었고, 그래서 막 그 재미난 장면들 그렇게 해서 많이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획을 하고 이제 우선은 이제 일본 촬영이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던 아주 이제 주인공 캐스팅부터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지금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그 엔토상을 PD님을 만나게 돼서, 또 엔토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저 심야 식당을 완성시킨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또 좋아하셨고 제가 볼 때 어떤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감성을 정확하게 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캐스팅은 또 엔도 PD님이 진행해 주셨고, 한국은 또 우리도 또 우리 나름대로 동시에 진행하면서 온라인 회의를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도 하고 막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또 일본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제가 볼 때 이 영화가 이렇게 괜찮은 따뜻한 감성이 담겼다는 건 분명히 이런 엔도 프로듀서 엔도상의 그 감성도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캐스팅부터 해서 어떤 장소 선정부터 해서 이 감성을 같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고, 또 일본에 이제 막상 이제 가서 헌팅을 같이 다니고, 그리고 아역 같은 유토 같은 경우는 또 오디션을 꽤 많은 아역들을 봤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 2차, 3차까지 신중하게, 제 기억에 한 40명, 50명 그 아이들이 와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선정된 유토 역을 한 요코상 같은 경우는 정말 3차, 4차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들 이제 모든 스태프들과 거기 연출부들, 제작팀들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그래서 첫 번째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 배우가 탄생한 듯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한국에서 먼저 모든 촬영을 끝내고 한 달씩 촬영하게 돼서 바로 일주일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제 로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준비한 다음에 바로 촬영을 들어갔습니다. 회차는 거의 반반씩 나눴던 것 같아요. 日本の撮影部分のプロデューサーをしました遠藤と言います。僕がこの映画に参加するきっかけになったのは、ある知り合いから、突然日本で撮影をする、映画があるんだけれども、ちょっと手伝ってくれないかというふうに頼まれたのが最初です。ただその時、僕は監督のこともあまりよく知らなかったし、会ったこともない方の仕事を引き受けても、なかなか難しいかなと。あと準備の時間があんまりないので、ちょっとこれは無責任に引き受けるのはやめようと思って、本当はちょっと断ろうって思っていました。 네, 통역 부탁드릴게요. 네. 프로듀서 엔도입니다. 참가하게 된 기회는 지인으로부터 어느 이제 일본에서 영화 촬영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사 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는 감독님도 잘 몰랐고 준비 시간도 너무 짧다고 느껴지셔서 너무 무책임적으로 받아들이기엔 뭐해서 거절하려고 처음에는 생각하셨다고 하십니다.
そうやって断ろうかなと思っていた時に突然監督とプロデューサーが日本に明日行きますっていうことでいらしてですね、その時に初めて会って、いろんな話をしてお酒を飲んで、という時間があったんですけど、僕はその時監督の人柄がすごく良くて、この方だったらなんかやってもいいかなってその時に、思ったということです。 거절하려고 마음을 다지셨는데 다음날 갑자기 프로듀서분이랑 감독님이 일본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엔도상은 감독님이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시고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십니다. あと僕がちょっとだけ出演している件なんですけれども、本当はキャスティングでプロの俳優さんを、キャスティングする予定で監督にそれを提案しようとしていたら、するためにどういうタイプの人がいい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聞いたら、なんか僕がイメージだ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イメージの人を誰か考えようと思って、じゃあ候補を考えますというふうに伝えたんですけど、あなたじゃダメ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やそれはちょっとやめた方がいいですよって、断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監督がなんかすごく悲しそうな顔をされたんで、あれこれはなんか引き受けた方がい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というのがきっかけです。 출연하게 된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캐스팅 하려고 하는 분을 이제 찾아다니셨는데, 이 라면 점주는 어떤 타입이 좋겠냐 하셨더니 감독님이 엔도상 이미지입니다라고 하셔서 알겠다 해서 그런 이미지를 찾다가 보니 감독님이 그냥 엔도상이 해주시면 안 되겠냐 하셔서 그것 또한 거절을 하셨으나 감독님이 너무 슬픈 표정으로 슬퍼하셔서 그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はい、なので自分自身はちょっと後悔してます。出演したことがちょっと良かったのかどうか。 지금도 출연한 게 잘한 건지 아직도 후회를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때는 저희 한국에서 한 번만 뭔가 리딩 때 만나서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었죠, 그 라면집이. 그래서 오히려 너무 신선했고, 그 전에 같은 씬을 많이 찍었었으면 약간 저런 신선한 느낌은 안 났던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 아무래도 일본어로 대사를 쳐야 되는데 또 눈물도 흘려야 되는 그런 씬이었잖아요. 진짜 힘들겠다. 근데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 제가 외국인이니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 분이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발견해갖고 뭔가 어려워하고 있으면 약간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을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씬이 진짜 이것저것 생각이 났어요. 옆에서 한국 친구가 울고 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씬을 찍으면서 저도 이 역할뿐만 아니라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사실은 라면 먹으면서 나도 좀 이런 거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웠던 그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거 또 반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그 씬을 재밌게 했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부담이 엄청 되는 씬이었고요. 일본어를 하면서 그리고 감정도 잡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사실 옆에 이제 배우님께서 계시고 되게 우직하게 뭔가 진중하게 계시니까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안정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이 편해지고 진짜로 이분한테 이 못다한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긴장된 씬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처음이지만 뭔가 많이 뵀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즐겁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약간 어떻게 설명드려요? 매력 포인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공명으로 전달되는 영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치지 않아도 잔잔한 물살이 어떤 그런 울림을 다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매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출연해 주시는 모든 배우분들의 그 다정한 온기들이 매력이지 않을까. 예, 그 영화 속에 다 잘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배우님의 다정한 온기 너무 좋습니다. 네, 오타니 우에베님. 예, 감독님 되게 멋진 대답을 하셨으니까 저는 정말 너무 단순하게 이거 보면 일본 사람은 한국으로 가고 싶어지지 않을까. 근데 거꾸로 한국 사람들이 에노시마든 일본이든 도쿄든 가고 싶어지지 않을까. 근데 가면 뭔가 스리집이든 라면집 들어가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말을 걸어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일본 사람들도 이거 보면 뭔가 한국으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가보고 싶고, 또 뭔가 사귀어보고 싶고 대화를 해보고 싶고, 네, 그런 기분이 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찍을 때도 매력을 느꼈지만 이제 다 촬영을 하고 마지막에 볼 때도 좀 큰 매력을 느낀 영화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힐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진짜 그 묵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스포가 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많이 돌려봤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나오는 음악도 되게 정말 툭 던지는 음악 같은데, 아 이게 진짜 다 의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는 좀 진짜 조금 강한 울림이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서요. 약간 이런 매력이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온기 가득한 영화를 또 많이 알려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어찌 보면은 이 순간을 위해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이 온기가 전해져서 이제 관객들 몫으로 다가가야 되고 이제 울림이 전달되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떨리고 설레이고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예, 그러면 또 저희들도 열심히 또 다음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매력 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전달하고 싶다 이것저것 생각했었는데 그건 충분히 이 시간에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개봉 27일이고 그 전에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너무 개봉하고 나서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저 대신에 오늘 한번 보셨지만 몇 번 더 보셨으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뭔가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영화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주변에 꼭 좀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자리 정리